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필리핀 콘도살이 대략 10년, 빌리지살이 언 2달째. 한국이라면 아파트와 기타 거주지역의 장단점들을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필리핀에서 살아갈 때 어떤 거주 형태가 좋은지는 이 영상을 보시면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제가 왜 빌리지로 이사를 온 이유를 아실 겁니다. 답답한 도시 생활에 질려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여유로운 생활을 해보려고 결정을 했는데요. 지금 대략 2달째, 예상은 하고 결정한 일이지만 불편하고 적응 안 되는 것들이 나오기도 하고 뭐 나름 좋은 점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닐라의 작은 코리아타운이라고 불렸던 파라냐케 BF홈이라는 큰 빌리지, 그 안에 또 작은 빌리지들, 살면서 집의 고장난 부분과 보수해야 할 것들의 문제도 있습니다. 콘도 같은 경우 직접 장비 사와서 제가 직접 수리할 필요도 없고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전화 한 통으로 어드민에서 다 도움을 주고 정보도 주니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빌리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집주인이 수리 보수 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살면서 문제가 생기는 사소한 부분은 제가 다 직접 처리해야 할 것 같고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특히 이민을 생각하신 분들이나 장기 체류 등 저에게 문의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보니파시오나 대규모 콘도 단지를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임대료나 물가, 기타 등등 다른 곳과는 좀 비싸겠지만 처음 필리핀을 접하신 분들은 일단 좀 필리핀을 느껴보시고 다른 지역으로 향후 가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합니다. 확실히 최신식이 좋긴 좋습니다. 생활비 면에서는 아직은 정확히 말하기는 뭐하지만 보니파시오와 파라냐케를 비교해 보면 모든 부분에서 대략 30%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한국에서 수입해오는 맥심 커피 100봉짜리 상자, 보니파시오 S 한국마트에서는 990페소, 하나로 약 22,500원에 판매 중이고요. 보니파시오 A 한국 슈퍼에서는 900페소, 한화 약 2만원. 하지만 BF홈의 한국 슈퍼들 S마트는 700페소, 한화 16,000원, J마트 600페소, 한화 14,000원. 이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더 심한 차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눈으로 본 가격표대로라면 한국에서 온 같은 용량의 커피 390페소, 한화로 약 9,000원 가량의 금액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막상 이렇게 비교해 보니 엄청 크네요. 이 가격 차이는 단순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임대료, 그리고 상권과 고객의 차이. 임대료는 격차가 더 날 수 있겠지만 다른 한국 식품도 함께 구입해 보니 대략 한 30%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당연히 점포 임대료에 따라 판매가가 책정될 테니까 보니파시오가 비싼 건 당연한 거지만 요즘 저는 슈퍼를 갈 때마다 기분은 좋습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서요. 보니파시오나 파라냐케의 한국 식당들, 역시나 한식당 가격도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짜장면 가격을 예를 들어보면 보니파시오의 대형 D 한식당 짜장면이 한 그릇에 350페소, 하나로 한 8,000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BF홈의 J식당 짜장면이 250페소, 하나로 5,700원. 맛과 퀄리티 비교하지 않고 금액으로만 본다면 100페소 차이입니다. 하나로 2,000원이 넘는 짜장면 금액의 차이가 나네요. 현실적으로 본다면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사 오기 전부터 집을 알아보려고 나름 정보도 많이 찾았고 불편한 점들도 예상하고 대비하고 왔긴 왔는데 역시나 필리핀 저를 실망시키진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인터넷 설치.
콘도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각 지역의 신규 콘도 단지의 경우 요즘은 회선 자체가 정해져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타워는 PLDT만 가능하고 어떤 타워는 글로브만 된다는 말이죠. 예를 들면 제가 거주했던 이 콘도 단지, 글로브 회선 자체가 없어서 신청을 해도 설치가 불가합니다. 이사를 할 때 어드민에서 미리 통보를 해줍니다. 상업용 회선을 제외한 보니파시오의 신축 콘도 같은 경우 86%가 PLDT 회선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빌리지를 이사 오면서 미리 알아보기도 했고 저는 정해진 회선이 없어서 원하는 인터넷 회선을 설치해도 된다고 듣고 준비를 했고요. 이사 오기 전부터 서류 준비하고 한 달 반 전에 인터넷을 미리 신청을 해뒀는데 깜깜무소식입니다. 며칠이 지나도 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3일에 한 번씩 이 대리점을 찾아가서 담당자와 속이 끓어오르는 것을 참고 가식적으로 웃으면서 계속 상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조금만 기다리시오. 기다렸습니다. 계속. 고객 번호까지 받아둔 상태라 별 의심 없이 고객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까지 하면서 하루하루 기다리는데 갑자기 고객 번호가 없어집니다. 다음날 다시 PLDT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이거 왜 이러냐? 뭐가 잘못된 거냐?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돌아오는 답변은 썰, 나도 모르겠어. 왜 이러는지. 본사에서 그냥 이유 없이 접수를 계속 취소시키고 있다.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다. 다시 한번 신청해 볼게. 기다려줘라. 이런 답변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기다림, 또 기다림. 저의 지랄 같은 급한 성격을 못 참고 다시 찾아가려고 또 옷을 입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SM-BF 안의 PLDT 조금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니파시오 살 때는 인터넷 신청하고 3, 4일이면 와서 설치해주고 일처리는 한국만큼 빠르게 연결을 해줬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보니파시오 PLDT를 찾아가 보니 친절한 답변과 설명, 네가 사는 집에는 PLDT 설치가 불가능하다. 이게 도대체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까 스팟이 없답니다. 이 말은 즉 지역에 할당된 가구가 초과가 돼서 해지하는 가구가 생기면 설치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SM-BF PLDT 지점의 담당자는 이유도 모르고 설치 신청을 한 거냐고 물어보니까 이 친구 박장대소를 하네요. 한 달 반 동안 설치 불가라는 걸 척 기다린 저는 진짜 바본가 봅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 없어서 글로브 매장을 찾아가 보기로 결심합니다. 글로브 가서 설치되냐고 물어보니까 딱 3일 걸린다고 하네요. 순간 아차 싶었죠. 내가 또 바보처럼 방심했구나. 여긴 필리핀인데. 오래전부터 PLDT를 썼었고 크게 불만도 없어서 빌리지에서 계속 사용하려고 했는데 이런 불가항력에 부딪혀버리네요. 이런 케이스는 빌리지마다 다르답니다. 전부 이렇지는 않다고 하고요. 근데 SM-BF PLDT에서 설치 불가라고 한마디만 저한테 해줬어도 저의 한 달 반의 기다림은 없었겠죠. 모든 부분에서 이렇다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보니파시오에 그래도 오래 살다 보니까 나름 필리핀에서 빠르고 정확한 것들에 제 자신이 익숙해져 있어서 진짜 레알 필리핀을 잊어먹고 살았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처음 이민 시절엔 무슨 일을 하던 거의 사람들 말을 믿지 않고 무조건 확인하고 또 한번 확인하고 이렇게 더블 체크하고 살았었는데 이렇게 또 PLDT에 당해보고 나니 다시 예전의 삶의 방식을 제가 또다시 꺼내야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살면서 필리핀도 사람이 많은 밀집 지역은 조금씩 피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수다 떠는 사람이 있으면 침 튀긴다고 조용히 하라고 대놓고 말하는 필리핀입니다. 콘도에 살면 엘리베이터, 로비, 복도, 사람들 마주칠 일도 많은데요. 당연히 빌리지는 라이프가 사람 마주칠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집 앞에 그냥 차 대고 들어오면 되니까요. 제가 이사 온 곳 주위에 한국분 가족이 2가구나 살고 계신데요. 일주일에 한 번 간간히 인사하는 일 말고는 거의 마주칠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처럼 조용하게 살기를 원하시면 빌리지가 더 편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금전적으로나 생활적으로나 만족하기 나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